서아 씨, 이 계좌는 서아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사 자금이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하야. 한지우 대표가 무거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대표님,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문제야, 서하야. 그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었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실망이야, 서하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5년 전부터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38살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이름이 적힌 명함 한 장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신 제 손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명함만 쥐어져 있었죠. 한지우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 말이에요. 오늘도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익숙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차갑게 두드리며 울려 퍼지네요.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이에요. 오전 7시 30분 한지우 대표보다 정확히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새벽 6시부터 쌓인 업무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투자 미팅 일정, 기자 간담회 준비사항, 신제품 런칭 관련 보고서. 모두 제가 챙겨야 할 일들이죠. 서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십니다. 이 건물에서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여자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부드러웠던 눈매는 어느새 차갑게 변했고 따뜻했던 미소는 업무용 표정으로 굳어져 버렸죠.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테크노비전이라는 회사 간판이 눈에 들어와요. 한지우 대표가 창업한 지 10년, 제가 합류한 지도 정확히 10년 된 이곳이죠. 사무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해요.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대표님 책상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하죠. 한지우 대표의 책상 위에는 각종 수상 트로피들이 빼곡히 놓여 있어요. 올해의 CEO, 혁신 기업 인상, 젊은 리더상, 화려한 타이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영광 뒤에 누군가의 밤샘 작업과 치밀한 기획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하야, 어제 마무리한 투자 제안서 어때? 괜찮게 나왔어? 오전 9시 정각 한지우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어봅니다. 항상 그렇듯 인사보다 업무가 먼저예요. 네, 대표님. 밤새 검토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리 출력해둔 서류를 그의 손에 건네며 답했어요.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였는데 제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걸 혼자 처리한 거거든요. 역시 서하야. 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지?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습니다. 10년 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던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습관적인 립서비스라는 걸 알지만요. 책상에 앉아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투자사 미팅, 오후 2시 기자 간담회, 오후 4시 임원진 회의, 저녁 7시 VIP 고객 만찬. 분 단위로 빼곡한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서 제 역할은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것뿐이죠. 서아 씨, 이번 신제품 런칭 때는 좀 다를 거예요. 며칠 전 한지우 대표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뜻이신가요? 이번엔 서아 씨도 전면에 나서게 될 수도 있어요. 공동 창업자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던 걸 기억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지만 어쩐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수도 있을까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날의 대화가 맴돌고 있어요. 공동 창업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역할로 머물게 될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신제품 런칭을 하루 앞둔 목요일 밤이었어요. 사무실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조용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아 내일 발표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벽시계가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아야, 아직도 있었어? 한지우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네, 대표님. 내일 발표 자료 마지막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아. 그런데 잠깐 이리 와봐.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자신의 책상으로 저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지만 내일 발표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거 봐. 내일부터 우리 정식으로 공동 창업자 체제로 들어가는 거야. 한지우 대표가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정말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테크노비전 공동 창업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창업자 명단이 나와 있었죠. 한지우, 김성민, 박준호. 세 개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표님, 저는 계약서를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봤죠. 하지만 여전히 제 이름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이 여기 없는데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지우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말이야. 서아야, 앉아봐. 저는 그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하야, 너도 알다시피 이번 신제품은 우리 회사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잖아. 투자사들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당장은 내 이름을 공동 창업자로 올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 신뢰를 위해서 내 이름은 일단 뒤로 두자는 거야. 한지우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이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투자사에서는 기존 창업진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거든. 갑자기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
하지만 대표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서하야, 나도 마음은 같아.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차가운 계산만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언제쯤이면 제 이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바로 추진할게. 약속해. 하지만 그의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성민은 마케팅 팀장, 박준호는 개발 팀장이에요. 둘 다 저보다 늦게 입사했고 경력도 짧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당당히 공동 창업자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김성민 팀장이랑 박준호 팀장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질문을 하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걔들은 처음부터 기술 창업진으로 분류됐었거든. 상황이 좀 달라. 상황이 다르다는 게. 서하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너는 이미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야. 굳이 창업자 타이틀이 없어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지우 대표에게 저는 언제까지나 직원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밤을 새우고 아무리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도 저는 그저 대체 가능한 인력 중 하나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그의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하야, 화내지 마.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아니에요, 대표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핸드폰 화면에 내일 발표회 일정이 표시되었어요. 제가 기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지우 대표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뒤에서 조용히 박수만 치고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신제품 런칭 발표회가 대성공을 거둔 지 정확히 3개월 후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30분, 저는 언제처럼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크노비전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였죠. 서하 씨, 대표님이 찾으세요. 김성민 팀장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죠. 한지우 대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사무실 안에는 한지우 대표 외에도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한 명은 변호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회계사 같았어요. 앉아, 서하야. 한지우 대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이분들은 우리 회사 외부 감사팀이야. 최근에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어.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외부 감사라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서하 씨,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최근 3개월간 회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기록을 보면 서하 씨가 가장 많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네,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대표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회계사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어요. 이 계좌는 서아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사 자금이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계좌는 만든 적도 없고 회사 돈을 옮긴 적도 없거든요.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하야. 한지우 대표가 무거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대표님,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서아 씨, 일단 오늘부터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어요. 잠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문제야, 서하야. 한지우 대표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었잖아. 회사 기밀도 접근할 수 있었고 자금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3개월 전 공동 창업자에서 제외된 것도 지금 이 상황도 모두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였던 거죠. 정말 실망이야, 서하야.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한지우 대표의 말에서 진심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제자리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꺼내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몇 달 전 한지우 대표가 보여줬던 공동 창업 계약서였죠. 그때 화가 나서 구겨서 버리려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 종이를 펼쳐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계약서는 임시 버전이며 정식 계약서에는 추가 조항이 포함됨.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서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지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서명이었죠.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직감적으로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테크노비전 내부 비리 적발, 10년 경력 핵심 임직원 횡령 혐의.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를 지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한지우 대표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했던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핸드폰을 꺼서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15층 테크노비전 사무실 창문이 보였죠. 저의 10년이 담긴 그곳을.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에 발을 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가방 속 구겨진 계약서를 만져봤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 뒤에는 진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일 거예요.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다시 펼쳐봤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해고된 지 2달째, 저는 홍대 앞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드림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카페였죠.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도 월급은 제가 테크노비전에서 받던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서아 씨, 이번 테이블 아메리카노 하나 갖다 주세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김미경 사장님은 50대 초반의 친절한 분이었지만 저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급 알바생 중 한 명으로 대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이번 테이블로 향했어요.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노트북을 열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윤서아 씨, 맞죠? 김소영이었어요. 테크노비전에서 마케팅팀 사원으로 일했던 제가 직접 교육시켰던 후배였죠. 안녕하세요, 소영 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녀의 눈이 제 유니폼을 훑어봤어요. 커피 얼룩이 묻은 앞치마와 낡은 운동화까지 모든 게 초라해 보였죠. 네, 잠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해서요. 그녀의 말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됐구나. 축하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뉴스에서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였어요. 아, 네. 그런데 한지우 대표님은 요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지우 대표가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저희 회사에서도 한지우 대표님을 벤치마킹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모든 성공의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걸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시겠네요. 다른 손님이 주문하러 와서 김소영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SNS에는 정말로 한지우 대표 관련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젊은 CEO 한지우,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테크노비전, 연매출 100억 돌파 기념 파티 한지우 대표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 소감. 마지막 기사의 사진을 보니 테크노비전 직원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성민 팀장도, 박준호 팀장도, 그리고 김소영까지 모두 제가 없는 자리에서 행복해 보였죠.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진짜 멋진 회사네요. 한지우 대표님 존경합니다. 직원들 복지도 좋아 보이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 아무도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는 지친 3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컵라면 하나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죠. 예전에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는 컵라면이 저녁 식사였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한지우 대표의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죠.
성공한 하루의 마무리라는 캡션과 함께요. 그 순간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냈어요. 지난 2달 동안 수없이 들여다봤던 그 종이였죠. 여전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뉴스 알림이었죠. 한지우 대표, 좋은 팀워크가 성공의 비결 강연에서 강조. 기사를 읽어보니 한지우 대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결별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컵라면을 다 먹고 컵을 씻으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지치고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뭔가 단단해진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다신 사람을 믿지 않겠어.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한지우 대표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가 제게서 빼앗아간 10년의 시간과 명예를, 그리고 꿈을 모두 되찾아오겠다고요. 계약서를 다시 펼쳐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겠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5년 전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USB,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모두 그때 일과 관련된 증거들이었죠. 5년 전 겨울이었어요. 테크노비전이 첫 번째 위기를 맞았던 때 말이에요. 당시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한지우 대표의 지시였어요. 서하야, 이 서류들 좀 정리해줘. 감사 나오기 전에. 그때 한지우 대표가 저에게 건넨 것은 조작된 회계 장부와 가짜 연구 보고서들이었어요. 이런 건 불법 아닌가요? 서하야,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도 이해하잖아. 저는 그때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못했죠. 한지우 대표를 믿었고 회사를 사랑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모든 증거들을 숨기고 조작된 자료를 정부 감사팀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만약 발각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기로 했죠. 서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널 평생 책임질게. 한지우 대표는 그때 제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이 일이 끝나면 너를 정말 동반자로 인정할게. 약속해. 그때 저는 정말 믿었어요. 그가 저를 소중히 여긴다고, 제 희생을 기억해 줄 거라고 말이에요. 다행히 그 일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정부 감사도 별 문제 없이 통과했고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지우 대표는 그 일을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은 이제 과거야, 서하야. 앞만 보자. 1년 후 제가 그 약속을 상기시켰을 때 그가 한 말이었어요. 상자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5년 전 제가 몰래 백업해둔 원본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짜 회계장부 실제 연구 보고서, 그리고 한지우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계약서였어요. 그때 한지우 대표가 저에게 보여줬던 진짜 동반자 계약서 원본이었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계약서야. 회사가 안정되면 이걸로 내 지분을 보장해 줄게.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공동 창업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지분 20%가 제 몫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성공한 후 그는 이 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런 계약서? 난 기억 안 나는데? 5년간 저를 이용한 후 버린 거였죠. 녹음 파일을 재생해봤어요. 한지우 대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서하야, 너 없으면 나 정말 끝장이야. 제발 도와줘.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그때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였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저에게 무릎 꿇듯 부탁하던 그 사람이 성공한 후에는 저를 범죄자로 몰아간 거였죠. 계약서를 다시 펼쳐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였어요. 한지우 대표의 서명과 인감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한지우 대표는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5년 전 그 일이 완전히 묻혔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가 된 것 같네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한 달 후, 저는 강남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스트라인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문 앞에 달았습니다. 기업윤리 컨설팅 전문회사라고 명시했죠. 마지막 보루,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첫 번째 고객은 뜻밖의 곳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라인 대표님. 저는 넥스트테크 전략기획팀 박상훈 이사입니다. 넥스트테크는 테크노비전의 최대 경쟁사였어요. 최근 몇 년간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던 회사였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윤서아 대표님께서 테크노비전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말에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혹시 테크노비전의 기업윤리 실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물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글쎄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회계 투명성 같은 부분들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도 한지우 대표의 수상한 부분들을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료를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이사가 나간 후 저는 오래전 숨겨두었던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저는 박상훈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검토가 끝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넥스트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박상훈 이사와 김영수 법무팀장을 만났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것들이 테크노비전의 실제 회계 장부와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한지우 대표가 직접 서명한 동반자 계약서 원본이고요. 김영수 팀장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공개된 자료와 전혀 달라요. 5년 전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 모든 걸 숨기는 일을 도왔었죠. 박상훈 이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건가요?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특종을 터뜨렸어요. 테크노비전 회계 조작 의혹, 정부 지원금 유용 정황 포착 한지우 대표, 5년간 이중장부 운영 의혹 핵심 직원 해고로 증거인멸 시도했나? 기사들은 제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물론 제 이름은 익명의 제보자로만 처리되었죠. 한지우 대표의 반박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는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경쟁사에 조작된 자료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테크노비전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어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라스트라인 컨설팅 윤서아 대표입니다. 윤서아 대표님, 이번 폭로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복수 목적 아닌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약속을 바로잡은 겁니다.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 전 한지우 대표는 저에게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동반자로 인정하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제 이름으로 정당한 일을 하겠다고요. 그럼 이번 일이 개인적인 복수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정의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선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에는 수많은 연락이 와 있었죠. 인터뷰 요청, 사업 제안, 그리고 몇 개의 협박 전화까지.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윤서아입니다. 서아야. 한지우 대표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죠. 지금 어디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어요. 할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대표님.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자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라스트라인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기업윤리 컨설팅 의뢰가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왔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윤서아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한 대기업 임원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며 돌아갔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밤 9시쯤 되어서야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아야. 나야. 한지우 대표의 목소리였어요. 일주일 전 전화 통화 이후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고 평소 단정했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그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사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완전히.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주식은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검찰 조사도 시작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죠. 그냥 예상했던 결과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서아야, 미안해.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분이었는데 나는 그걸 내 능력인 줄 알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한지우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없어진 후에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아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였거든요. 일어나세요. 서아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일어나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지우 대표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죠. 이제야 눈을 뜨셨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서아야, 15년 동안 당신을 믿고 따랐어요. 당신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고 언젠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서랍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위기에서 구해줄 때만 저를 필요로 했어요. 평상시에는 그저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죠. 한지우 대표가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계약서 기억해요? 5년 전 당신이 직접 써준 거예요. 저를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하야, 그때는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다고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니 기억도 못 하시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저를 해고하면서 한 말 기억해요? 너 같은 직원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말이 당신의 진심이었어요. 15년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서하야, 나 정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당신은 저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 아닌가요? 한지우 대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다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한지우 대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까지 가더니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알고 있어요. 제 대답에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 종이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내일 미팅 일정을 확인하는 직원의 연락이었죠.
네, 내일 오전 10시 미팅 맞습니다. 준비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정리를 마저 했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라스트라인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처음 한지우 대표를 만났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1년 후 저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 대강당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2026 기업윤리 포럼이라는 큰 행사였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죠. 객석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라인 컨설팅 윤서아 대표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섬에 관한 것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15년 전 저는 꿈에 부풀어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제 모든 것을 바쳤죠.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테크노비션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그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저는 잠시 멈춰서 객석을 둘러봤어요. 젊은 얼굴들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요. 스크린에 라스트라인 사무실 사진이 나타났어요. 작지만 깔끔한 제 사무실이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38살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한때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이 저를 동정하거나 비웃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객석 곳곳에서 공감하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패배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 라스트라인은 50여 개의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컨설팅 분야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청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복수는 상대방을 밟아서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 자신도 더럽히는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복수는 누군가를 밟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박수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죠.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대표님 강연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려고요. 대표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미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2026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상패가 걸려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강연 영상이 벌써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멘토네요.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선다는 말에 울컥했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입구에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라스트라인 컨설팅 윤서아 대표라고 새겨진 간판이 LED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간판을 보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지치고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500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날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